미국 동부의 한 대학교 강의실 안. 그날은 유독 분위기가 묘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조용한 듯 웅성이는 소리,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표정들. 교수님이 준비한 주제는 세계 군사력과 외교력의 관계였고, 아시아 유학생들이 많은 이 수업에서 자연스레 한국 이야기가 빠질 수 없었죠. 그때였어요. 앞줄에 앉아있던 한 중국인 유학생이 벌떡 일어서더니 작은 한마디를 뱉기 시작했어요. 한국? 단 하루면 불바다로 만들 수 있죠. 강의실이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어요. 학생들끼리 눈을 마주치며 지금 뭐라고 한 거야? 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당사자인 한국인 유학생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요. 그 순간 미국인 교수님이 천천히 안경을 벗으며 중국인 학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은 차갑고 단호했죠. 그리고 그 시선에서 이미 이 수업은 평범하게 끝나지 않겠구나 하는 예감이 퍼지고 있었어요. 중국인 유학생의 발언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마치 도화선처럼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었죠. 가만히 있던 미국인 학생들 사이에서도 진짜 하루 만에 그런 일이 가능해? 한국이 그렇게 약했나? 웅성이는 소리가 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없이 앉아있던 한국인 유학생. 이름은 민준이었어요. 민준은 별다른 감정 없이 차분히 손을 들었어요.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 있었죠. 교수님, 혹시 제가 잠깐 이야기해도 될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민준은 조용히 일어서며 말을 시작했어요. 한국이 단 하루 만에 불바다로 된다는 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요? 민준의 목소리는 크지도 않았지만 강의실 구석까지 뚜렷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민준에게 향하고 있었죠. 민준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한국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은 단지 숫자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순간 중국인 유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뭐가 있죠? 병력도, 영토도, 무기수도 우리보다 부족하면서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소리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준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죠.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실전입니다. 그리고 의지, 경험, 전략, 기술 이런 것들이 모여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거예요. 미국인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도 베트남전에서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원이 부족했지만 전장에서는 늘 가장 믿을 수 있는 전우였어요. 순간 강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숨을 죽이며 교수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강한 울림이 있었어요. 그 당시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군은 조용히, 묵묵히 자신들의 임무를 완수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마치 가족을 지키는 사람처럼 강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민준이의 이야기를, 교수님의 증언을 들으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무기들을 생산하고 있어요. 민준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전 세계가 수출을 기다리는 K9 자주포, 그리고 F-35A 스텔스 전투기까지. 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성과 파괴력, 그리고 운용 능력이 핵심이죠. 중국 학생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숫자가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전쟁은 병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고 있었어요. 그 말에 교수님이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병력이 많으면 뭐하나, 통제되지 않으면 오히려 약점이 되죠. 민준은 교수님의 말을 받아 이어갔어요. 실제로 한국은 6.25 전쟁 이후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모든 국민이 전시에 대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예비군 체계와 대비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죠. 그 말을 들은 미국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한국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병력을 얼마나 빨리 동원할 수 있나요? 민준은 대답했어요. 하루 이내에 3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전장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병사들이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들이고 군 복무를 통해 실전과 가까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죠. 학생들 사이에서 감탄이 새어나왔어요.
중국 학생은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죠. 민주는 여유 있게 말을 이었어요. 반면 숫자가 많아도 훈련이 제대로 안 된 병사는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쟁은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움직여야 하니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내가 만난 한국군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작전이 떨어지면 불평 없이 움직였고 끝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은 점점 숨죽인 채 경청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었어요. 중국인 학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책상을 치며 일어섰어요. 그럼 한국이 중국보다 전쟁을 더 잘한다는 겁니까? 그 작은 나라가 진짜 우리와 맞설 수 있다고 믿어요? 목소리는 높았고 눈빛에는 자존심이 상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민주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준비해온 나라예요. 미국인 학생들은 웅성이며 말했어요. 근데 F-35 전투기 있잖아. 그거 진짜 한국이 갖고 있는 거 맞아? 내가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한국이 그거 40대 넘게 샀다는 기사 있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한국은 현재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35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 전투기는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고 기존 전투기 10대를 단숨에 격추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죠. 중국인 학생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말을 하고 싶지만 더 이상 반박할 근거가 없었던 거죠. 교수님은 그를 향해 조용히 말했어요. 자네는 아직도 병력 숫자와 미사일 숫자만 믿고 있군. 하지만 지금의 전쟁은 정보와 정확도의 싸움이야. 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전쟁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가족을, 이웃을, 그리고 조국을요. 그 말에 강의실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미국, 영국, 인도, 독일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이해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교수님도 그 말을 받아주셨어요. 맞아요. 나도 전쟁터에서 한국군을 처음 만났을 땐 놀랐죠. 그들은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늦게 자며 가장 앞에서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중국 학생은 다시 억지로 말을 꺼내려 했지만 이번엔 오히려 미국인 학생이 먼저 말했어요. 근데 왜 자꾸 한국을 깎아내리려고 해? 지금까지 들은 얘기만 봐도 난 존경스러운데. 민주는 그 말을 듣고도 겸손하게 말했어요. 우린 그저 오랜 시간 지켜왔던 걸 앞으로도 지켜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강의실은 고요했어요.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죠. 그날 이후 강의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점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고 민준에게 다가와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발전했어요? 전쟁을 겪은 나라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앞서가고 있는 거죠? 민주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우리 세대는 부모님 세대 덕분이에요. 그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시작해 하루 18시간 넘게 일하고 배고픔을 참아가며 나라를 일으켰죠. 그 말을 듣고 있던 일본인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난 어릴 적부터 한국 드라마를 자주 봤어. 근데 드라마 속 사람들이 모두 열심히 일하더라고. 그게 그냥 연출이 아니었던 거구나. 그러자 다른 학생도 말했어요. 난 한국 음식이 좋아서 관심을 가졌는데 그 안에 담긴 문화와 인내가 느껴지더라고. 이야기는 점점 넓어지고 있었어요. 문화, 역사, 기술, 정신력까지. 한국을 향한 시선이 더는 작은 나라가 아니었죠. 중국 학생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한국에 대한 발표가 있는 날이었어요. 이번 주제는 21세기 아시아 국가의 전략적 위상이었죠. 민주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준비한 자료를 띄웠어요. 화면에는 대한민국의 국방 전략과 평화의 철학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죠. 민주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어요.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언제라도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선택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는 무게가 있었어요. 한국은 공격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지키기 위한 방패를 만드는 나라예요. 우리는 수없이 침략당했고
그 누구도 대신 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지키는 법을 배웠죠.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중국 학생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죠. 민주는 발표를 마친 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건 단지 땅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기억, 그리고 삶의 방식이에요. 강의실 안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곱씹고 있었던 거죠. 그때 조용히 손을 든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중국 학생이었어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그는 일어서서 말했어요. 나는 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너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알고 있던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중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걸 압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에는 따뜻한 박수가 터졌어요. 소리치거나 이기려는 목소리는 하나도 없었어요. 대신 서로를 이해하려는 진심만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 중국 학생은 민준과 자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때론 의견이 달랐지만 감정은 없었고 그 안에는 배움이 있었어요. 몇 주가 지나고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었어요.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한 명씩 돌아가며 이번 학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을 말해보라고 했어요. 미국 학생은 말했어요. 나는 한국이 왜 그렇게 강한지 이해하게 됐어요. 단지 무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였죠. 독일 학생은 말했어요. 숫자가 많다고 강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 강함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것도요. 그때 중국 학생의 차례가 왔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한국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불편했어요. 왜냐면 우리랑 비교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나는 오늘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배워나가기 위해서죠. 그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그 박수 속에서 민주는 조용히 웃고 있었죠. 그날 강의가 끝난 뒤 민주는 조용히 뒷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다가오셔서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정말 인상 깊은 발표였어요. 당신은 한국을 대표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배워야 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민주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저 제가 겪고 자란 이야기를 한 것뿐이에요. 전쟁의 아픔은 책으로만 배운 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의 삶 속에 있었으니까요. 교수님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는 책에 적히지 않아요. 그렇기에 더 소중하고 더 진실하죠. 그날 이후 민주는 학교 안에서 더 이상 조용한 아시아 학생이 아니었어요. 여러 나라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인사했고 그의 이야기를 궁금해했죠. 그는 누구보다 조용히 지내던 학생이었지만 그날의 발표 이후 그의 존재는 모두의 마음에 깊게 남아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 학기가 끝나고 졸업식이 다가왔어요.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저마다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민준도 짐을 싸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그동안 받은 감사 쪽지들과 선물이 놓여 있었어요. 당신 덕분에 한국을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당신의 말이 제 생각을 바꿨어요. 내 아이에게도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쪽지 하나하나를 읽으며 민준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졸업식 날 캠퍼스에는 밝은 햇살이 가득했어요. 학생들은 다채로운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고 민준도 검정 학사모를 푹 눌러쓴 채 벤치에 앉아 있었죠. 그의 옆에는 며칠 전까지 싸우기만 하던 중국 유학생 리웨이도 함께 앉아 있었어요. 둘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지만 그건 이제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리웨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나도 몰랐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말이야. 예전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헷갈려. 내가 틀렸던 건 아닐까 하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만 몰랐을 뿐이죠. 저도 중국에 대해 더 배워야 하니까요. 리웨이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고맙다. 내 말에 화내지 않고 참고 설명해줘서. 민주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앞으로는 친구로 이야기해요. 서로의 나라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맞잡았어요. 그 장면은 졸업식 사진첩 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죠. 졸업 연설을 마친 교수님은 졸업생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여러분이 떠난 자리는 금방 잊히겠지만 여러분이 남긴 말과 행동은 오래도록 기억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민주는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의 한국에서 온 여정은 끝났지만 전 세계로 향하는 또 다른 여정이 막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온 민주는 공항에서 부모님의 따뜻한 품에 안겼어요. 많이 컸다, 우리 아들.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며칠 뒤 그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을 만나러 갔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야, 미국에서 뭐 배워왔냐? 하고 놀리며 웃었죠. 하지만 그 속에는 민준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민준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나 거기서 한국에 대해 참 많이 말했어.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끼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게 됐지. 친구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고등학교 시절 단골이던 분식집에도 들렀어요. 김밥과 떡볶이를 먹으며 그곳의 익숙한 냄새와 소리에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지고 있었죠. 그날 밤 민주는 책상 앞에 앉아 미국에서 썼던 노트북을 꺼내 들었어요. 거기엔 강의 시간에 썼던 메모들과 받은 쪽지들이 정리돼 있었죠. 그는 조용히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그리고 나. 이렇게 제목을 붙인 파일에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뒀던 생각을 조심스럽게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 글을 쓰면서 민주는 자신이 단순한 유학생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그는 그저 공부하러 갔던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 친구들의 마음에 하나씩 심고 왔던 거였어요. 민준이 쓴 글은 SNS에 올리자마자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공유됐고 곧 외국 친구들의 번역본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한국은 이런 나라였어? 나는 지금까지 편견 속에 살고 있었구나. 댓글마다 감동과 반성이 담긴 문장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미국에서 함께 강의를 들었던 영국 유학생 에반의 댓글도 있었어요. 민준, 너는 단순히 나라를 설명한 게 아니야. 넌 한국의 진심을 보여줬어. 글이 화제가 되자 한글로벌 뉴스 미디어에서도 그의 글을 소개했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민주는 처음엔 망설였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결심이 섰죠. 네가 말한 그 진심, 그걸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보렴. 그게 네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그는 카메라 앞에 앉아 진지한 눈빛으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많이 몰랐어요. 그걸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씩 알게 되길 바랐을 뿐이죠. 인터뷰 영상은 전 세계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고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민준이 받은 또 하나의 편지.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아들이 한국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미국 텍사스에 사는 한 어머니였어요. 그는 조용히 편지를 접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인터뷰 이후 민주는 한국의 여러 단체에서 강연 요청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중 하나는 청년대상 공공 세미나였죠. 강연장에 도착한 민주는 긴장된 얼굴로 무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뒤에서 사회자가 그를 소개하고 있었고 조명이 살짝 어둡게 내려오고 있었죠.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저는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겪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뿐이에요. 그 말에 조용하던 강연장엔 따뜻한 집중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 스스로를 작다고 생각하곤 해요. 하지만 제가 느낀 한국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미국에서 겪은 에피소드를 차분히 이야기했고 중국 학생과 있었던 일, 그 안에서 지켜낸 진심과 자부심을 들려줬어요. 관객 중 어떤 이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깊이 끄덕이고 있었죠. 끝으로 민주는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한국은 작지 않습니다. 이 작은 땅에서 수천 번의 전쟁을 견뎌낸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예요. 강연이 끝났을 때 누군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어요. 혹시 앞으로 책을 내실 생각 있으세요?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책이라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이야기가 필요하다면 써보겠습니다. 그 순간 많은 청년들의 눈빛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건 희망과 자부심이 섞인 빛이었죠. 강연이 끝난 뒤 민주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어요. 머릿속에는 강연장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청년들의 눈빛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죠. 그는 노트북을 켰어요. 한국, 그리고 나라는 제목의 파일을 다시 열었고 그동안 적어둔 글들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글 속엔 자신도 몰랐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는 결심했죠. 그래, 책을 써보자.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몇 달 뒤 그의 첫 번째 책이 출간되었어요. 제목은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이었죠. 책은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해외 교포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민주는 일본, 미국, 호주 등지에서 강연 요청을 받게 되었어요. 그는 비행기를 타고 각국의 교민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순간들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그는 감동에 목이 메었어요. 일본의 한 중학교에서는 그의 책이 한국어 수업 교재로 채택됐고 한 일본인 학생은 민준에게 편지를 건넸어요. 민준 씨 책을 읽고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던 민준은 두 손으로 종이를 꼭 쥐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창밖에는 조용히 내리고 있는 봄비가 창틀을 따라 미끄러지고 있었죠. 그해 가을, 민주는 UN 산하교육문화기구에서 초청 연설자로 선정되었어요. 전 세계 젊은 리더들이 모인 자리였고 그는 작은 나라의 큰 자부심이라는 주제로 무대에 섰죠.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민준의 심장은 두근두근 뛰고 있었어요. 불이 꺼지고 이름이 불리자 그는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켜졌고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했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왔습니다. 작고 때론 세계의 무대에서 잊히기도 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땅 위에서 우리는 수천 번의 위기를 견디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관객석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집중이 이어졌어요.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서로를 의지했고 서로를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강함을 배웠죠. 그의 연설은 통역기를 통해 각국 언어로 전해졌고 어떤 사람은 눈가를 닫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이며 되새기고 있었어요. 연설이 끝난 뒤 기립박수가 터졌어요. 그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이제야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 것 같아. 그날 밤 그는 호텔방 창밖을 내다보며 미국에서 처음 유학을 왔던 날을 떠올렸어요. 그때의 자신은 한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나의 자부심입니다. 민준의 연설 이후 각국 미디어는 그를 한국을 알리는 청년 외교관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준은 그 호칭이 조금 부담스러웠죠. 나는 그저 내가 겪은 한국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러던 어느 날 한 중학교에서 영상통화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곳은 미국 내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학교였죠. 화면을 켜자 열댓 명 남짓 되는 아이들의 눈망울이 민준을 향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고 싶어요. 한글은 진짜로 과학적인 글자예요? 언젠가 한국에 여행 가면 뭐부터 먹어야 해요? 민준은 웃으며 대답을 이어갔어요. 비빔밥부터 드셔야죠. 모든 재료가 어울리는 맛이 있거든요. 그건 한국인의 정신과도 닮아 있어요. 아이들은 까르르 웃었고 선생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이 아이들이 다른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통화를 끝낸 뒤 민주는 오래도록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속엔 작지만 소중한 변화들이 하나씩 피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다시 노트북을 켰어요. 두 번째 책의 원고를 쓰기 위해서였죠. 이번 책의 제목은 작은 씨앗 하나 세상을 바꾸다.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이제 막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있었어요. 민주는 고향 근처 작은 도서관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특강을 열고 있었죠. 그날따라 도서관 창문 사이로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참석자 중에는 어르신들도 있었고 방학을 맞은 중학생들도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할 때 따뜻한 표정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민준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어요. 강연이 끝난 뒤 한 할머니가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총각 말 잘하더라. 우리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 못 살고 힘들었지만 사람 마음 하나로 버텼지. 민주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날 밤 민주는 바다 근처 벤치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들이 파도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따뜻함을 전하고 싶어.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민주는 다시 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길의 끝엔 무엇이 있을지 몰랐지만 그가 전하려는 진심은 분명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속에 새로운 씨앗이 되어 자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태어난 한 청년의 이야기는 세계를 향한 긴 여운을 남기며 계속되고 있었어요. 몇 달 뒤 민주는 국제청년교류협의회에서 문화다리상이라는 상을 수상하게 되었어요. 시상식은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그는 수상 소감을 말하던 중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제가 뭘 했다고 이렇게 큰 상을 주시는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하자 관객석에서도 울컥한 숨소리가 들렸죠. 사실 전 그저 한국이라는 이름이 어디 가서도 자랑스럽게 들렸으면 했을 뿐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깊이 인사했고 그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어요. 그날 밤 민주는 어릴 적 쓰던 일기장을 꺼냈어요.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죠. 나중에 커서 세상 사람들에게 한국을 멋지게 보여주는 어른이 되고 싶다. 민주는 조용히 웃었어요. 조금은 가까워졌을까? 그날 이후로도 그는 꾸준히 청소년 대상 강연을 이어갔고 한국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세상은 넓었고 할 수 있는 일은 아직도 많았어요.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조용히 묵묵히 한국이라는 이름을 빛내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가 전했던 그 진심이 어느 날 누군가의 가슴 속에 또 하나의 씨앗이 되어 다시 피어날 거라는 것도요. 그렇게 작은 나라의 청년은 세상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따뜻한 바람이 되고 있었어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민준이 미국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그 과정에서 중국 유학생과의 갈등을 극복하며 자신의 나라를 소개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깨고 진심으로 한국을 알리려 노력했던 그의 여정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성장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민준이의 말처럼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준비해 온 나라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려주신 민준 씨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과연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해 나갈지 그 길을 함께 지켜보는 것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고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언제나 사랑합니다.